안녕하십니까. 선생하담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이제 전현무 아나운서, 전 아나운서하고, 그 다음에 이혜성 시간에 어떤 로맨스가 이렇게 좀 들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전현무 씨에 대해서 궁금하고, 어떤 캐릭터리스틱일까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이혜성 씨는 서울대 경영학과라고 재원인데, 그래서 나이 차도 좀 있는데 과연 궁합이 어떤지도 좀 알고 싶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근데 여러분들 좀 감안해 줄 거는, 이해해 줄 거는,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연예인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라 해서 제가 혹시 좋지 않은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막 거기에 열받아가지고 그러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예. 그냥 명리학적으로 저렇게 풀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이 전현무 씨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좀 어떻게 보면 서울서울하고 이분이 굉장히 이 프리랜서도 선언할 정도로 좀, 그리고 아마 최근에 활동도 상당히 좋았고요. 인상도 상당히 좋지 않냐, 좀 그렇게 봅니다. 이 저놈의 사주를 보면 딱 느낀 게 뭐냐면 바로 무관사주입니다. 무관사주. 정사년 경술을 무진이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무관사주는 정치나 공무원만 하지 마라. 오히려 예능이라든가 배우라든가 가수는 무관사주 훨씬 더 알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습니다. 관이 있음으로써 자꾸만 거리적거린단 말이죠. 내가 남을 의식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제껴버리고 오로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탤런트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지 않느냐. 무관이 오히려 그러면서 이제 전현무 씨는 무관사주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 무토일간에 그러니까 사실 제 나무가 없죠. 일단 시를 모른다는 전제에서 제가 이게 풀어보는 거니까 그 부분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현무 씨가 보면요, 이 술월의 무토니까 무토 신강사주예요. 무토 신강사주. 그러니까 용신은 뭐다? 용신은 금수입니다. 용신은 금수. 예. 그러니까 이제 재성이 용신인데 현재 이 사주 안에는 재물이 진토, 지장간에 숨어 있습니다. 지장간에 진토에 을개무로 숨어 있어가지고 요 개수 무게 합의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암합이랍니다. 암합.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재물복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뺏어가지 못하는 재물을 내가 일지에 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금수가 이분한테는 상당히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보십시오.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렇게 나오죠. 이게 2016년이니까 신유술 요때만 잠깐 이제 주춤하고요. 해자로 그다음 상당히 좋았다. 물론 대운 자체는 병화로 속 좋지는 않아요. 대운은. 근데 운은 대운 세운을 같이 봐야 되는데 기본적인 병화는 인수대운을 해가지고 어머니의 어떤 운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토신강사주의 토보다는 비겁보다는 그래도 인수가 낫다. 조금은. 근데 세운 자체가 신유, 그쵸? 신유술. 요때는 좀 약간 별로지만 해자로 해서 축으로 해서 금수의 기운을 띄웠다 이렇게 봐야 돼요. 세운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지나간 5년이 금수의 기운을 띄웠기 때문에 전현무 씨가 나는 돈을 많이 벌지 않았겠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가 이제 경자년이지 않습니까? 올해가 경자년이 자가 바로 여자를 얘기합니다. 여자. 무토의 여자. 또는 돈도 얘기하고요. 그쵸? 이게 자가 오니까 자진수국으로 물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봐야 돼요. 물이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지금 전현무 씨는 굉장히 좋은 세월을 보내고 있고,
덩달아서 굉장히 좋은 어떤 이 마누라의 어떤 처의 운 또는 애인의 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작년 하반기 해에서부터 여자가 들어온 겁니다. 해에서. 그래서 아마 이혜성 씨와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마 작년도부터 하반기부터 좀 나오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현무 씨의 인생에서 작년 하반기에 여자가 들어오고 올해 자니까 올해 상당히 더 좋은 릴레이션십 형성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내년이 이제 신축이죠. 신축이니까 내년도 상당히 좋은 운이고요. 좋은 운이고요. 이분이 이제 그 결혼을 많이 하는 DDL 장면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운 좋을 때 결혼하는 거니까 경자의 자금 앞두고 내는 신축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민년 그렇죠? 이민의 이때 이 인은 뭐냐면 바로 관인데 얘가 지지에 들어오니까 관제구슬보다는 그렇죠? 이렇게 밑으로 들어오니까 인진 한목으로 해서 자식을 본 운이 되는 거죠. 2022년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현무 씨 입장에서는 뭐 결혼이 임박했을 수도 있다. 막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혜성 씨의 만남이 어쩌면 결혼을 이루어질 확률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확률상으로는 상당히 높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혜성 씨의 사주를 한번 본다면, 왜냐하면 지금 이 코너는 제가 전현무와 이혜성의 궁합을 보는 그 코너이기 때문에 본다면은 제가 전무 씨에 좀 더 하나 더 얘기할겠는데 보니까 일단 이 관이 없는 사람은요, 무관사주는요, 일단 자유분방합니다. 자유분방. 전무 씨 굉장히 자유분방하고요. 자유분방하고 한편에서 이게 사술이 있고 이게 진술충이 돼 있어가지고 조금 부담스럽죠. 배우자궁이. 배우자궁이 어쩌면 진술충일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일지는 바로 배우자궁인데 이게 상충이 되면은 결혼 생활에 조금 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혼 생활에 걱정되는 부분 분명히 있다. 그리고 또 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능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이 없기 때문에 단 예능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혼율이 훨씬 높은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관이 없기 때문에 자식이 없고 그렇죠? 관은 자식인데 자식의 어떤 기준에서 약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어떤 속박이 과연 견딜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현무 씨 사주 본자면 일단 처에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혼수가 조금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진술충이 좀 약간 부담스러워서 서장훈 사주에도 태어난 일지가 상충이 됐죠. 물론 태어난 일지가 상충된다고 노상 이혼한 건 아니에요. 그럴 확률이 좀 더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전미 사주 자체는 일단 자유분방하다 성격적으로는 그리고 무토가 강하니까 내가 바로 옆에서 이제 식상을 하는 식신이죠. 토생금 나가니까 좀 어떤 연애 활동도 되게 잘하고요. 연예인 활동도 그래서 일단 무관의 어떤 문제, 그다음에 진술충의 문제 이런 문제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혜성 씨는 이제 본다면은 이분은 병화일간인가 병화일간. 지난번에 서장훈 씨가 이혼한 그분 있죠. 그 아나운서도 병화일간인데 이분도 병화일간이에요. 병화일간이면서 병신합을 쳐가지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약간 구두쇠 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보임 있는 사주입니다. 근데 여기서 옆에 이 관이 임수가 평관이 여기 연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남편이 좀 나이 많은 남자, 이혜성 씨는 나이가 많은 남자를 선호할 수도 있어요. 되게 연간에 관이 있을 때는 나이 차이가 많은 남자를 좋아할 수 있다. 그래서 전현무 씨하고 이혜성 씨가 나이 차가 많이 나도 그거는 이혜성 씨 입장에서는 큰 문제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분 사주에 관이 연간이에 연지에 있는 분들은 나이 차이에 대해서 그렇게 의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이 임수가 연간에서 이 상대편에 대한 나이에 대해서 나이 많은 남자도 좋다, is okay고요. 단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병화의 임수는요 편관이라 해서 나름대로는 엄격한 면이 있어요. 나름대로는 내가 딱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죠. 편관이 바뀌기 때문에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죠. 지켜야 할 선이. 예, 그래서 조금 엄격한 성격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병화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긍정적이고 명랑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사주를 보면은 관도 있고 재도 있고 재관이 있어서 이혜성이 사주가 저는 개인적으로 전현무 사주보다 훨씬 더 좋은 사주 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좋은 사주 같다. 그리고 이혜성 씨가 병화일가 아니고 전현무 씨가 무토니까 화생토로해서 이혜성 씨가 전현무 씨에 대한 호감을 갖는 것은 또 당연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보시면은 이분이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신금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신이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재물이 아닙니까? 재물. 그러니까 이혜성 씨는 더 이상 공부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저기 마스터라든지 박사학위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왜? 재물이 운이 왔으니까. 재물이 오니까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얘기는 취업을 했다 이 얘기예요. 공부를 이제 대학만 졸업하고 바로 취업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나름대로 야무진 그런 사주다. 돈복도 있고 야무지고 대장 사주다 이렇게 보면 돼요. 대장이다. 절대 지는 거 싫어하는 그런 성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주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게 추운 겨울에 태어난 추운 겨울 해월에 태어난 병화이기 때문에 용신은 뭐다? 바로 화를 쓰고 그리고 목을 씁니다. 화목이 바로 용신이고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은 이 36세부터 쫙 뻗어가지 않습니까? 화의 정미, 병호, 불살에서 화의 대운이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나무의 대운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이혜성 씨가 제가 볼 때는 전혜영 씨보다 훨씬 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앞으로 더 장래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대운이 훨씬 더 잘 나가는 그런 모양이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이혜성 씨가 이번에 프리랜서를 선언을 했는데 이번 KBS를 아나운서 그만뒀죠.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올해가 이제 경자년이지 않습니까? 경자년. 자가 이제 뭐냐면 이 관이 들어왔고 내년 이제 신축년. 이 축이 뭐냐 바로 화생토로 해서 바로 자식이 겁니다. 자식. 그러니까 이혜성 씨가 이 보면은 내년 하반기에 자식이 운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민부터 시작해서 뭐냐면 바로 신랑이 들어옵니다. 이민 계묘가 신랑이 들어왔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에 이혜성 씨가 KBS 그만두면 프리랜서로 할 생각도 있겠지만 한편에서는 또 결혼 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왜? 내년 하반기에 자식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신랑이 교수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땐 이혜성 씨의 결혼도 어느 정도 임박해 있는 게 아니냐. 자 보십시오. 경자의 자가 바로 남자니까. 물론 여기서 오면 좌우충으로 이게 이제 붙었지만 좌우충은요 어떻게 극복하냐면요 그냥 무리만 안 하면 돼요. 좌우충이라서 크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단 욕심을 부리고 무리를 하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지만은 내가 좌우충인 거 알고 조금만 조심해 준다면은 큰 문제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자 여기 상반기 경금이라서 병경충이 나니까 뭐죠? 이 상반기는 내가 한번 큰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도 나갈 수 있다 보는 거는 내가 현재가 들어오니까 큰 돈 벌겠다 이런 마음 들고 또 하반기에 자가 바로 또 남자 신랑이 오니까 좀 그 결혼의 기운도 엿보이고 그리고 내년에 신축년은 뭐죠? 병신합되면서 축이 화생토니까 또 자식도 보이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전현무 씨와 이혜성 씨가 결혼할 확률은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높지 않겠느냐. 왜? 전현무 씨도 자식이 들어오니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내후년에 이민으로 자식이 들어오고 이혜성 씨도 내년 하반기에 자식이 들어오니까
이 두 분이 사귀고 있다는 전제에서 볼 때는 결혼으로 갈 확률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단지 제가 이제 조금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언제가 얘기했지만은 부처 인연 숙세래라 부부 인연은 전생에서 온다 했고 전생에 좋은 인연이 아니고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인연끼리 현생에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사법 쓰고 나서 6개월 1년 지나면 싸움이 시작되면서 궁합이 나쁜 분들은 이제 사내 못 세네 한다 이 얘기죠. 결혼을 가는 데는 무난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결혼의 기운은 보이는데 결혼을 하고 났을 때 최초의 뭐냐면 과연 이 편관을 가진 이혜성 씨, 다시 말해서 엄격한 이혜성 씨, 딱딱 짜여진 이혜성 씨 입장에서 과연 전현무 씨의 자야분방함, 왜냐하면 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과연 견딜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이제 조금 우려가 조금 들어요, 우려가. 그런 게 걱정이 들고. 그리고 또 전무 씨 입장에서는 마치 서장훈 씨처럼 여기서 이게 1월이 상충이 돼가지고 배우자궁을 쳤기 때문에 전무 씨 사주를 봐도 조금 걱정이 되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혜성 씨가 아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무 씨 사주보다 이혜성 씨가 조금 더 아깝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뭐 그렇다고 뭐 결혼하지 말라 이런 말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둘이 사랑하는 사이니까. 사랑하는 사이는요 궁합이 조금 조금 약해도 좀 별로 안 좋아도 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때 절대 하면 안 되냐면 정말 나쁠 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뭐 두 분 다 그런 대로 흘러가는데 제가 여기서 방해할 생각 전혀 없고 결혼을 해도 되는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혜성 씨의 그 카리스마하고 그 어떤 성격이 전현무 씨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 전현무 씨의 그 진술책이 좀 부담스럽고 거기다 또 이 사하고 이게 술이 또 붙어 있으면 또 옆에 있으면 또 사실 좀 약간 좀 예민한 사람이에요. 약간 전현무 씨 사보다 생긴 건 소탈해 보여도 조금 예민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돼가지고 만일에 결혼을 하신다면은 전현무 씨가 이혜성 씨의 그 뒤를 잘 맞추고 나가야 될 거다. 안 그러면 이혜성 씨는 이 본인의 엄격함과 까다로움을 위해서 서장훈 그 커플의 경우를 밟을 확률도 조금은 있어 보인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